새롭다고 보면 돼. 지수 로그에 대한 것도 지수는 좀 알지만 로그, 그다음에 삼각, 그다음에 수열 다 새로운 내용들이라고. 새로운 내용을 처음에 접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 공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 것들 정리가 다 돼야 돼. 이게 점수 70점. 알겠죠? 됐어요? 거기다 점수가 10점 정도 올리려면 여기 내용들은 일단 지수 로그, 삼각함수 로그, 수열까지는 다 함수야. 함수. 이게 다 함수니까 함수적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점수가 플러스 10점이 될 거야. 됐어요? 그래프를 잘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지수로그 쪽에서는 연산이 좀 강하고 지수로그에 대한 연산이 좀 강하고 함수 플러스 삼각함수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한 해석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잖아. 해석 방법이 차이 나.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단위원, 그래프 예전에는 한참 전에는 두 가지 다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삼각함수가 좀 축소되더니 단위원을 몰라도 그래프로서만 문제를 풀어도 됐어요. 최근에는 다시 우리가 미적 선택 과목이 좀 약화되고 수원 수토 강화되다 보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쪽 문제가 너무 이제 많이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원을 이용한 문제 풀이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위원 해석하면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너희들 풀을 보면 다 그래프로 불편하게 답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는 단위원을 풀면 좀 쉽게 나가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다. 그러면 불편하게 답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힘들게 푸는 경우도 많다. 단위원 이용하면 훨씬 쉬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 됐어요? 본인이 좀 개념이 좀 더 약하다는 친구들은 뭐 영상을 보든지 선생님 그 옛날 영상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인강을 들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 단계 이상부터 할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안 할 거야. 알았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내용적으로 할 거고 수열은 조금 센스가 일단 필요합니다. 나는 센스가 없어. 뭐 어떻게 하냐. 일단 함수적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방법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법론. 나는 센스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론을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거야. 알겠죠? 지금 목차를 봤더니 총 9단원입니다. 9단원. 문제수로 볼게요. 문제수로 보면 지금 좀 큰 단원이 보이죠? 일단 150문제가 넘어가면 큰 단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와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좀 크네요. 그러지? F는 도형이야, 도형. 삼각함수 활용. 도형이 기본적으로 강한 친구들은 이 단원이 아주 쉬울 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문제수는 적지만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 단원이야. 마지막 단원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원래 문제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최근에 킬러 15번, 객관식 15번, 14번 요 문장이 다 뭐가 나오냐면 수학적 귀납법. 정리를 해서 푸는 문제 나왔으니 문제수가 많이 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거기 문제들은 대부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 이 단어도 적은 단어는 아니다 이 말이야. 전반적으로 커요. 따지고 보면 A, B 빼고는 다 크다고 보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수 너무 많은 단어 있지 지금. 여기 G하고 지금 E가 지금 삼각함수와 정의하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묶어놨어. 마찬가지로 삼각함수가 편하게 가는 친구들은 문제수가 많더라도 편하게 갈 건데 삼각함수도 생각보다 좀 어려운 단어이고 저 뒷부분은 등차등비 수열. 등차등비 230문제. 등차등비 수열. 뭐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목표는 일주일에 한 단원씩 가는 게 일단 목표고 조금씩 더 땡길 겁니다. 조금씩 땡길 거고 감사하게도 지금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감사한 거 없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없네요. 다 풀어야 되네. 우리는 이번엔 다 풀어야 돼요. 됐어요? 버리려면 현재 이번 방학 때 버리려면 1등급을 버릴 거야. 이해되니? 근데 1등급 문제가 많지 않아. 문제가 지금
스텝 우리가 이제 기본이고 여기가 스텝 A, B 스텝이라면 1등급 문제가 지금 과거 책보다 문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지수는 뭐 2문제밖에 없어. 예전에 많았거든.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됐는데 8문제에서 12문제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많은 단원이 12문제, 14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일부러 다 빼버린 것 같아. 킬러를 안 낸다고 해서 그런가. 여기만 지금 10문제. 이런 정도 줄었어요. 그러지? 1등급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문제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봤어. 문제를 봤어. 나 어떻게 푼지 알겠다. 이 정도는 인정할게 그냥. 알겠어요? 근데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푼지 안 보여. 보여. 이렇게 보인 사람들은 그냥 풀 거고 안 보이는 사람 이건 이렇게 넘어가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궁화 없는 것이 사실 무궁화 없는 것이 중에 완전 기초 연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무궁화 없는 게 있습니다. 고3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연산을 보이면 풀 거고 연산 보이면 바로 하고 넘어가. 읽고 하면 넘어가라고 해? 안 푸는 거 인정해 줄게요. 근데는 연산 문제가 아닌 문제 중에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다 보일 수 있고 좀 수상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에? 이런 연산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에?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3분의 1 정도는 줄 거야. 앞쪽은 많이 줄고 뒤쪽은 더 적게 줍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는 아마 그 다음 단원 앞쪽까지는 한 50번 정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야. 50번에서 많이 가면 100번까지는 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당연히 밀리게 됩니다. 중간에 분명 밀리게 돼. 어려워지면 지수로고 함수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이번 주 첫 주라서 지수니까 별 내용이 없어. 그러지? 오늘 질문 받고 바로 로고 몇 가지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과제는 여기다 표현을 해줄게요. 번호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냥. 그러겠지? 다음 주는 우리가 이번 주 연말이고 해서 학교 방학이 안 한 학교가 있나? 그렇지. 일단 선생님이 일단은 끊어볼게요. 바뀝니다. 일단 바뀌어요. 이번 주 거는 여튼간에 여기까지 숙제를 해줄게요. 연말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12월 30일. 이렇게 써놓을게요. 1월 1주. 그리고 약간 개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수원 테스트를 봤을 거 아니야? 봤을 때 나는 좀 연산 문제도 계속 하고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 하고 가시고,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어. 연산 똑같은 연산 몇 개 있으면 그냥 패스 하세요. 왜냐면 뒤쪽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앞쪽 금방 풀리네, 즐겁네, 10문제 푸는데 3분밖에 안 걸리네. 뒤에 가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 이상씩 걸려. 알았어? 빨리 뒤에까지 가야 돼. 가다가 포기해가지고 과제 안 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알았어? 앞에 쉬운 문제 너무 재밌다고 다 풀러가지 말라고. 알겠지? 자,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100. 14, 115. 120일. 그냥 21? 이제 120 아닌가? 100번. 군데군데 어려운 게 한두 개씩 있습니다. 좀 어렵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갔다는 소리야. 해볼게요.
일단 쭉 넘기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일단은 n은 자연수죠. a의 n제곱근, x는 a의 n제곱근, x는 a의 n제곱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야. 근데 그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이 표현이 틀리니까 이렇게 먼저 쓰더라도 바꿔야 돼. x의 n제곱은 a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냐면 얘를 읽으면서 이렇게 쓴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x는 a의 n제곱근을 읽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뭐 100%지. 원래 이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쓸 거고,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쓸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넘어갈 거냐? 자, 얘는 n차 방정식이야. 뭐라고?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에 현재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x야. 그러면 해가 몇 개 있어야 돼? x는 몇 개? n개가 있어야 돼요. x는 n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n개 중 실수. 중요한 사실이야. 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n제곱근은 n개가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뭐의 x의 몇 제곱은 이런 거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지?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는 항상 순서대로 읽는 게 맞는데 우리는 순서대로 잘 안 읽히면 거꾸로 읽어버려. 아, 마이너스 5제곱은 세제곱은 125. 맞네? 참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 틀려버린다고. 알겠나요? 마이너스 105 얘가 중요한 건 아니야. 따지고 보면 1차적으로는 세제곱근은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다가 첫 번째. 그 중 실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제곱근은 n제곱근은 n개 있습니다. n개 중 실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야. 과거에 딱 1번에 예제가 딱 이거에 나온다고. 다음 중 맞는 틀린 말을 고르시오라고. 감사하게도 물론 1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는 사람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건데 기억 니은 디귿에 이것이 1번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거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 뒤에는 어려울 건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은 좀 쉽게 나올 거고 디귿은 좀 어렵게 나올 거잖아. 이게 기억은 바로 끝났고 얘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틀려버린다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요즘은 이제 문제수를 다른 걸 넣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다 전제가. 오케이? 3개가 있을 거고 중 실수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해. 꼭 읽어야 돼. n제곱근 중 실수에. 그래서 실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는 이 x가 실수고 n은 일단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x는 뭘 따질 거야? 이때 x는 뭘 따질 거야? 양수냐 0이냐 음수를 따질 거고 n은 뭐냐? 짝수냐 홀수냐 이걸 따질 거야. 라인이 지금 6개야. 6개 라인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홀수 라인은 쉬워. 무조건 1개. 짝수 라인은 조심해야겠죠. 짝수 라인은 2개, 1개, 0개 이건 조심해야겠지. 됐어요? 이게 2개, 0개. 양수면 2개, 음수면 없어. 0개. 그러지? 그 와중에
0은 한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함정을 파놓고 0의 짝수 제곱근은 함수를 파놓고 한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막 이렇게 표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하세요. 연습을 해가지고. x는 양수 0 음수, n은 짝수홀수. 그래서 라인 연결해가지고 홀수는 너무 쉬워. 무조건 한계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우리는 우선권을 누구 먼저 잡아야 돼? 일단은 얘부터 설정을 하는 게 맞죠?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은 할 필요가 없어. 짝수 제곱근은 이제 양수 음수 0을 구분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얘가 실수 이 말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이야. 그러면 n이 짝수냐 뭐야? 짝수냐 홀수냐 따져야 되거든. n이 홀수면 할 필요 없어. 다 실수니까. n이 짝수면 a를 따져줘야 된다고. a가 양수면 실수, 0이면 실수, 음수면 실수가 아니야.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11번도 이제 그런 문제고 13번 이런 문제잖아.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이거나 넣은 거지. 이 중에 누구부터 따진다고? n부터 따진다고. n 홀수면 할 필요 없어. 짝수면 이제 양수 음수 따져줘야 돼. 양수 2개, 음수 0.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첫 번째 내용이야. 개념 첫 번째 내용. 자, 19번, 20번이었나요? 자, 이 개념이 최근에 문제가 좀 다양화됐어. 요 말이. 지금 개념 설명한 거 있잖아. 이 문제가 약간 더 연구가 됐어. 알겠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제곱근이 2개가 있잖아. 하나가 있잖아. 그렇지. 하나 있는 것은 어떻게 맞으면 돼? 하나 있는 것은 n제곱근 a라 쓰면 되고, 2개 있는 것은 뿔마 n제곱근 a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2개. 그냥 쓴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양수음수 보여 안 보여? 보여? 얘는 양수음수 보여 안 보여? 이거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이렇게 이게 하나짜리. n이 뭐란 소리야? 홀수에 a가 양수면 양수고 a가 음수면 음수야. 얘는요. 얘는 n이 짝수잖아. a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얘는 a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사실 0인 것은 뿔마가 사라집니다. 얘는 관계가 없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양수음수가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얘는 안 보여. A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0번 읽어볼게요. fx가 지금 1호 볼록이야. 일단 1호 볼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2개입니다.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했죠. 있으니까 곱한 거잖아. 없었으면 못 곱할 거 아니야. 그러지? 일단 4제곱근이라 했으니까 짝수네. 짝수면 2개, 1개, 0개. 실수인 것을 모두 곱했다. 느낌상 2개. 느낌상 2개. 1개일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뭐 해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양수야 음수야? f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지수 안에 지수잖아 지수. 지수는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든 음수든.
맞나요? 됐어요? 얘 4제곱근은 지금 표현이 바로 요놈이네요. 요거네, 요거. 맞습니까? 4제곱근을 모두 곱한 것. 실수 모두 곱한 것. 당연히 뿔마가 있겠네. 그러면은 뿔마 9 나왔다는 것은 하나가 얼마란 소리야? 절대값이 3이란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놈의 4제곱근 3. 은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fn 맞나요? 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아니야? 이거 4제곱근 중 양수인 걸 쓴 거야. 루트 2분의 1제곱 4제곱근 4분의 1제곱. 엄마는 이해됩니까? 그거를 그냥 분수로 쓴 거라고 해. 우리 연산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4제곱근 루트 3의 fn 얘를 정리해서 쓴 거라고. 알겠나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3이 된다는 것은 얘로 판단한 거고요. 얘를 지금 얘의 조건식이 이거라고. 이제 얘를 식으로 쓴 거야. 이게 몇 개라고? 2개가 돼야 된다고. 엄마인지 알겠죠? 그러면 8분의 fn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8분의 fn이 몇 개? 얘가 몇 개? 2개가 돼야 된다고. 아, 이게 2개가 아니라 1이 되는 게 2개. 맞습니까? 1제곱이니까. 다시 말해서 fn이 8이 되는 게 2개 이 말이죠. 누가? n은 여기서 뭐야? 자연수. 자연수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위로 볼록이잖아요. 축이 얼마고? 2고요. 8. 이게 8인가요? 8.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말이 이상한데? 어차피 이보다 작은 자유 장기니까 1 넣었을 때 8 해야 돼. 그 말이네요. 지금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n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뭐를? 자연수를. 이게 2개가 돼야 되는 것은 요렇게 되는데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왼쪽에 자연수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얘가 1밖에 없다.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얘는 8. 문제 읽다 보면 좀 이상한데? 그럼 뭔가 조건이 더 있다 이 말이죠. 8이 아니죠. 3이죠. 3. 그래서 현재 여기다가 F1을 집어넣으면 1, 1, 1, 1, 8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걔는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요 말이 지금 문제화 돼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또 하나 풀어볼게요. 21번을 해볼게요. 질문이 어차피. 네? 21번 하기 전에 22번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조심하게 읽어야 되는 건데 뭐뭐의 세제곱근. 근데 여기서 질문이 얘도 n이 나오고 여기도 n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n을 2번 사용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얘는 짝수냐 홀수냐 읽을 거고 얘는 양수냐 음수냐 읽어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얘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뭐야? 한 개네 무조건. 얘의 4제곱근이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줘야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0, 4. 이쪽은 2개. 이쪽은 0개. 이쪽은 1개. 누가 더 커야 돼? F가 더 커야 되니까 요 놈이네요. 양수 음수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끝났네. 답은 1, 2, 3이네요. 좀 쉽게 나오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이 1인 fx가 존재하도록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기본적으로. 자,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일일이 너희들이 찾아라 이 말이겠지. 그러다 보면 얘가 우리가 찾다 보면 수를 집어넣다 보면 다 구했냐 못 구했냐는 조금 어렵다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정확하게 식을 표현을 하고 그에 맞는 상황을 계산해야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구해서 합을 구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 말이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 형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야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축소 못 시키면 너무 광활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읽어볼게요. f는 2차 함수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죠. 곱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이거 몇 개 있어? 아직 몰라요? 0개, 1개, 2개. 얘는 몇 개 있어? 0개, 1개, 2개. 됐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고 각각은 중근이래. 그럼 총 몇 개? 4개. 실근만 4개.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 게 2개인데 중근이니까. 그럼 얘가 몇 개? 얘가 2개. 얘가 몇 개? 2개. 요게 첫 번째 생각이야. 아하, 얘가 2개를 가지려면 n은 짝수다. 오케이? x의 n제곱이 식 정리하면 64 이거니까요. 예? x는 64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은 짝수다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다음 근데 중근이면 얘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얘도 2개 있지. 얘가 2차니까 2개는 서로 다르겠네. 그럼 중근이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이래 되겠네. 중근이 나왔네. 그러면 x는 중근이 뭐야? n제곱근 64가 불마가 중근이 되겠죠. 그러면 fx가 나왔네. fx는 x 마이너스 이거 x 플러스 이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러지? 그러면 분수 형태로 쓰면 2의 6제곱 2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된가요?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리만 한 거야.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 최소값은 얼마? 0 넣으면 되겠죠. 음의 정수. 다시 말해서 요놈이 뭐가 되면 된다? 정수만 되면 되네요. 그래서 n의 값이 나왔네요. 12의 약수. n은 12의 약수 위에서 짝수. 자, 여기에 지금 생략된 말이 지금 양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 책에 양의 약수에 대한 내용이 양을 안 붙여도 약수에 대한 얘기는 자연수만 하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는.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한 선생이 있고 인지를 못한 선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냥 헷갈리지 않으면 양의 약수 적어준 게 맞은데 최근에 약수가 양의 약수만 생각하자. 여기까지 됩니까? 예전에는 약수하면 정수법이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약수로 썼는데 이거는 음의 정수도 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선생님이 미안해. 내가 뭐 안 썼어? 아니면 이제 약수는 양수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충돌 사항이야.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은 약수하면 그냥 양의 약수만 생각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왔으니까. 다음
우리가 지수 연산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생각보다는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너희들이 연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PP를 곱하고 PP를 나누고 알겠습니까? 이 연산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 왜?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는 작업. 얘 연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거듭제곱근 연산하든지 아니면 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하든지. 너희들은 헷갈리니까 뭐 유리수 지수 바꿔서 하는 건데 이쪽 앞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근이 더 연산이 더 쉬우니까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얘는 몇 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이지. 얘는 뭐야? 그냥 1제곱근이지. 그러면 세제곱근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2는 세제곱근에 2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지. 제곱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곱근을 똑같게 만들어야 우리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이 두 개가 6제곱근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그래서 6분의 5n 이렇게 되겠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여기 문제가 없네. 사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 지수적 표현이라 해서 연산이 이런 연산이 많이 나오지.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많이 나오지. 됐습니까? 얘가 숨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봐 볼게요. 숨어있는 내용. 이놈을 K라 놓겠습니다. 얘를 K라 놓겠어요? 현세야 정신 차려. 여기다가 A, B를 둘 다 똑같이 지금 전염시키고 있어. 자, 얘를 양변에 A, B를 곱하면 A 더하기 B는 K, A,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 형태는 우리가 연산은 이런 연산이 많이 등장한다. 근데 그 안에 식에서 합하고 곱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얘는 3개짜리잖아. 3개짜리 얘를 마찬가지 K라 놓을게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 X, Y, G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식이야. 다시 말해서 XY, YG, XY, YG, GX 나오는 것은 XYG로 나눠서 이렇게 바꿔라는 소리야. 똑같은 연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적 표현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연산이 많이 등장하니 요거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거 똑같아. 사인 법칙에서 사인의 B와 변의 B가 같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맞나요? 얘는 BC분의 1 대 AC분의 1 대 AB분의 1하고 똑같다고. 여기다 A, B, C를 구하면 A 대 B 대 C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우리는 아는 걸로 쉽게 바꾸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100번 누구야? 와, 이게 초딩도 아니고 지금. 누구야? 중학생도 아니고. 자, P
P1이라는 애가 있어요. P1을 A, 제곱이 되겠네요. 요놈의 좌표를 요 Q1으로 갖고 와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 A의 점이 X좌표, Y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 Y좌표 똑같다는 말은 Y는 X와의 교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X와 Y좌표 정사각형이나 있으니까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A야. 그러면 요 점이 A가 되겠지. A를 어디로 갖고 왔어? 지금 P2로 갖고 왔지. 요놈이죠. 요놈. 이리 갖고 왔어. 그럼 요놈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A야. 그럼 X좌표는 뭐겠어?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잖아. 다시 요놈을 어디로 갖고 왔어? 요놈을 이리 갖고 왔어. 그 다음에는 요로 갖고 온가 보네. 요놈으로. 그럼 여기 X좌표는 A의 6분의 1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다음 114번. 자, 114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문장을 좀 잘 읽긴 해야 되고 AM, M은 자연수. M을 찾아봤더니 M이 어디가 있냐면 M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M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얘를 B로 나눴더니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는데 A, B는 자연수야. 자연수는 1부터입니다. 조심하세요. 1부터야 2의 A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것은 A가 0부터입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자연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이 AM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기억은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 거지. 이 수를 넣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봐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을 간파를 빨리 한 사람은 이 문제 빨리 풀 것이고 간파를 빨리 못하면 이 문제가 오래 걸려. 그러니까 기억같이 예시를 들면서 한번 간파를 해보라는 작업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의 A제곱을 B분의 M을 놔도 되고 식을 이렇게 바꿔도 이건 관계없어요.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지? 그러면 M이라는 애를 2의 거듭제곱 곱하기 B로 나타내봐라 이 말이지.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말은 M이 갖고 있는 2의 인수와 관련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시가 지금 A4가 나온 거야. 일단 그러면 M이 4이면 4라는 수는 2의 1제곱 곱하기 2로 쓸 수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1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개수랑 뭐와 관련됐냐 봤더니 4를 2의 제곱 이 개수와 연관성이 있다. 요게 문제 간파. 이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만들어서 쉬운 거 만들어. M은 2가 중요하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봤어. 수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의 자연수의 2의 1제곱 이쪽이 2의 제곱 곱하기 5가 P야. 얘는 2의 제곱 P가 나오면 되잖아. 끝났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M이 2의 K제곱이면 이러면 K다. 보여줬고요. 얘 1이래. 한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는 뭐야?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 요거는 요거밖에 없었다는 소리지. 그럼 얘가 2가 몇 마리 있다? 한 마리 있다 이거죠. 한 마리만 있어야 돼. 한 마리 있다는 거야. 한 마리만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M은
2가 한 마리만 있고 뭡니까? 이거 B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지. B는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홀수. 얘가 그래서 뭐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 100보다 작다 써도 되고 99보다 작거나 같다 써도 되고. 얘는 얼마부터? 2 곱하기 5부터인가요? 2 곱하기 5부터 2 곱하기 50, 49까지인가요? 다시 말해서 5부터 49까지 홀수. 5는 몇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에 49는 몇 번째 홀수? 50번째 홀수? 아니, 50번째 맞나요? 25번째 홀수죠.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눠줘야지. 세훈아,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눠줘. 그러면 우리는 25개에서 2개만 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15번. 빨리 끝내고 너희 쉬는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아. 이것들이 정신 차려. 자연수 n에 대해서 f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이 홀수이면 요식 이용하고 n이 짝수이면 요식 이용하라 소리지. 1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하고 q 두 개의 fn을 곱해 가지고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딱 봐도 pq가 뭐야? 홀짝 짝 홀. 근데 홀짝 짝 홀은 할 필요는 없겠지. 대칭적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P 홀 Q 홀 이거 몇 번 해야 돼? 4번. 3번 해야 되겠죠. 3번 하면 되겠죠. 홀짝 짝홀은 안 할 거고 짝짝 3번 다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하나만 할 거야. 홀짝 한번 해볼까요? 홀짝은 너희들이 잘 안 헷갈려. 실은 잘. 이게 너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실은. 왜냐면 요식에다 P를 넣고 요식에다 Q를 넣고 계산한다 이 소리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놈 한번 할게요. 자, 요렇게 되면 FP 곱하기 FQ는 위에 식에다 넣으라 이 말이지. 4 9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이 P 플러스 1 이 말이죠. 9 이 Q 플러스 1 이 말이죠. 감사하게도 9가 나가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워져 버렸네. 요렇게 되겠죠. 4제곱근 2에 P 플러스 Q 플러스 2 이 말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요놈이 뭐가 돼? 2에 4제곱이 돼야 나갈 수 있지. 그럼 P 플러스 Q는 뭐야? 2. 다음에 뭐야? 6 이렇게 가나요? 2, 6. P 플러스 Q는 2, 6. 4칸씩 뛰네요. 4칸씩. 20 전까지 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PQ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둘 다 홀수만 쓸 거야. 홀수만. 일일이 써라 이 말이 되겠네. 바로 답이 안 보이니까요. 쓰다 보면 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좀 빠르겠구나. 주의사항은 바뀔 수도 있네요. 맞죠? 19 9일까지 맞나요? 14는 59부터 95까지. 얘는 99. 1, 2, 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이해된가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얘를 3번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한번 연습부터 하십시오. 21번. 자, 뭐 다른 내용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뭐 말인지 모르겠어. 질문이 뭐야? n의 최소값이지. n의 최소값. 그러니까 n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최소값만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찾아야 돼. 이 조건, 이 말에 만족하는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찾는 거라고. 하나라도 찾으면 아 이런 유구나 생각하면 됐어요? 또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 보통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왜냐면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은 최소값이 아니라 뭐 세 번째나 네 번 찾아라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단지 최소값은 우리가 그래도 찾을 수가 있다고 때려 맞춰가지고요. 알겠습니까? 흐름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모르면 술 때려 맞춰라 이거지. 여기까지. 자, 선생님은 한번 해석을 좀 해줄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이 이상입니다.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지수가 자연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지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밑이 두 가지입니다. 밑이 분수이면 되는데. 자, 봅시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최근에는 이 문제를 쉬운데 어렵게, 체감상 어렵게 내야 돼. 문제는 쉬운데 체감상 어렵게 내야 돼. 모의고사 쪽 그렇습니다. 됐어요? 쉬운데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많이 봤던 식의 모습인데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따져줘야 돼. 조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자연수 정수가 끝나면 이제 분수로 하겠죠? 유리수로. 이해됩니까? A씨를 들면서 보여줄게요. A가 2야. A가 2인데 얘가 자연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게끔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B는 뭐 해야 돼? 자연수 되려면 B는 자연수면 되겠지. 0도 있네요. 이 0제곱 됐어요? 다른 수를 봐볼게요. 4 한번 봐볼게요. 물론 나는 이거를 이것도 한 번은 아니고 좀 더 해야 돼. 4는 A 자체가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B는 뭐가 돼? B는 2의 A가 2의 제곱이니까 2B가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B는 2분의 자연수가 되면 되겠네. 0. 맞나요? 이런 유의 문제가 너희들이 꽤 많아. 일단 여기까지는 많아.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낼 거야. 그러면 아하 요런 거지. 이처럼 이런 수들에 대한 내용하고 이의 거듭제곱, 어떤 수의 거듭제곱 되는 것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제. 이의 세제곱 나올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몇 제곱이 자연수가 돼? 0제곱. A씨라는 말했죠. A씨를 들었던 것에서 너도 A씨로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해야지. 뭐야? 짝수가 되겠지.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은 양수가 되니까 자연수가 되겠지. 홀수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거 외에는 분수 형태는 있나요 없나요? 분수 형태. 있어 없어? 2분의 1에 2분의 1에 음의 정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야. 2의 자연수 제곱하고 2분의 1의 음의 정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자연수의 정수꼴, 자연수의
정수 제곱에 대한 생각을 꼭 해달란 소리야. 조심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수를 넣어봐야 돼. 케이스를 찾아, 하나라도 찾아. 찾으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는 시계 표현이 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간단할수록 시계 표현이 좋아. 편해. 자, 가볼게요, 그러면. 현재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네. 근데 아까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었네. 이런 애야. 다시 말해서 거듭제곱이 안 되는 수야. 제곱수가 아니야. 그럼 k는 뭐가 돼? 4의 약수가 되겠죠. k는 자연수 k니까 k는 그러면 1, 2, 4가 되겠네. 그래서 그 k의 개수가 fn이야. 그럼 3개. 그래서 3개 나온 거라고. 6이니까. n자리에 여기다 6을 넣었더니 3개야. 그러면 우리가 이 k가 달라지려면 이 n이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겠지. 맞나요? 그래서 결론이 달라졌어. 이런 제곱수가 되면 8이 되겠지. 얘가 2의 제곱이면 2의 k분의 8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k는 8의 약수가 되는데 8의 약수는 4개야. 8이 좀 남았어.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꾸겠네. 나는 일반적으로 못 풀겠어. 그럼 어쩐다? 수를 하나 찾아내면 되잖아. 얘를 n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거듭제곱. 밑은 당연히 뭐겠어? k가 되겠지. 은우야, k가 된다고. 2가 된다고. 2가. n이 최소가 되려면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 수를 하나 찾아. 뭐가? k가 몇 개가 되도록? 8개가 되도록. 됐습니까? 그럼 요놈을 나는 뭐라 넣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a라 넣을게. 그냥.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a의 약수가 8개다 이 말이잖아. 약수가 8개인 수. 4, 2, 8이야. 4, 2, 8. 8개의 수는 4, 2, 8.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가장 작은 수입니다. 4, 2, 8. 거꾸로 간 거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우리가 알잖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약수 8개인 줄 아는데 8개인 수를 하나 찾아놔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 말이지. 요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겠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도 있겠지.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2 곱하기 5의 세제곱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된다. 누가? A가. 그러면 A가 뭐였다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것은 4 곱하기 6 이래 되겠네요. 엄마는 알겠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n의 최소값은 2의 6제곱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딱 이거야. 이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꾸로 약수의 개수가 나오고 우리는 수를 구하는 문제. 중일 심화 과정에 나온 문제예요. 내용상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